유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코스피 지수 어제 195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지표상 보더라도 ADR이나 거래량 지표, 거래량 비율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저점이 확실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지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글로벌 경기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뚜렷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게 될 텐데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낙폭은 1950선 정도에서는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한쪽에서는 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흐름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미국에서의 흐름을 본다면 지표는 좋았는데 키프로스 악재가 좀 발목을 잡으면서 약세권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우리 증시는 과연 경기를 볼지 유로존의 악재를 볼지 오늘 시장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시장의 움직임 바로 해외 증시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하나 기자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에서 경기 지표는 호조를 보였지만 유로존 악재가 반영이 되면서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0.52%대 조정을 받으면서 14,421선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0.83%대 내리면서 1,545선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의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0.97%대 역시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3,222선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럼 미국발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대부분 호조를 보였었는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3만 6천 건을 기록해서 전주보다 소폭 증가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예상치는 하회를 했었는데요. 특히 추세 반영하는 4주 이동평균치가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서 고용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줬습니다. 또 주택 지표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2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498만 채로 전월보다 0.8% 증가했는데요. 3년 내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2월의 경기 선행 지수도 좋았습니다. 0.5% 상승하면서 시장 기대를 웃도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지표가 마감된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의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등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업종별 등락부터 먼저 살펴보시면요. 전 업종이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금융주가 0.8%대 조정을 받았고요. 기술주가 1.3%대 낙폭을 늘렸었는데요. 그럼 종목별 등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는 모습으로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강세를 보인 종목이 있었는데요. 코카콜라가 어제에 이어서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0.5%대 오르면서 마감을 했었고요. 단 5종목만이 오르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반면에 30개 종목 가운데 가장 많은 낙폭을 기록한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가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3%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유럽 증시의 특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도 유로존의 리스크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키프로스 악재가 여전히 반영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 종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부터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1.43%대 가장 큰 낙폭을 보였었습니다. 3,774선의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이어서 독일의 닥스 지수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0.87%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7,932선의 장을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영국의 푸츠백 지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소폭 하락했는데요. 0.69%대 내리면서 6,388선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유럽발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키프로스의 불확실성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키프로스가 오는 25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내놨습니다.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경제지표 소식도 보겠습니다. 대부분 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독일에서 3월 제조업 PMI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48.9를 기록하면서 전달보다 1.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 유로존의 3월 복합 PMI도 부진했습니다. 64.5를 기록해서 전달보다 감소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표 소식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감소한 어제 하락하면서 마감한 프랑스 깍게 지수부터 자세한 등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등락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진했던 가운데 상승한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이 GDF 스웨즈가 어제 2.3%대 오르면서 상승한 종목의 랭크가 됐고요. 반면에 부진했던 흐름을 나타냈던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프랑스의 르노사가 어제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5%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독일의 닥스 지수의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업종별 등락을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주와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폭을 늘렸었는데요. 단 하나의 업종만이 상승을 했습니다. 유틸리티주만 2.9%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락장 가운데서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엔사가 어제 가장 많이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4.3%대 오름폭을 확대했었습니다. 반면에 부진했던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약세장 가운데서 어제 실적이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하락한 종목이 있습니다. 화학업체 랭서스사가 5%대 조정을 받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국의 푸츠백 지수의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푸츠백 지수 역시 부진했었습니다. 0.6%대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업종별로도 부진한 흐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금융주가 1.2%대로 가장 많은 낙폭을 보였고요. 반면에 기초소재주만 조금 상승하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럼 종목별 등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한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이 의류업체인데요. 넥스트사가 어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4%대 오름폭을 확대하면서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의 랭크가 됐고요. 반면에 부진했던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피안 내추럴 리소스 코퍼레이션이 어제 4%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가장 많이 내린 종목에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과 그리고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한 가운데 오늘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재료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주택 경기 등 경제 지표가 주로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중국에서 발표된 제조업 PMI도 확장세를 유지하면서 국내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가 될 전망입니다. 반면에 부담을 주는 재료도 있습니다. 이 키프로스발 악재로 유로존이 경제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이 반응이 나오면서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북한의 공습 경보가 어제 발령이 됐었죠. 이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국내 시장에는 부담을 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